얼마나 잘해갖고 문법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내신도 잘 봐주고 내가 가르치는 애 중에 서울대 간 애도 있고 얘기해봤자 아무도 안 먹혀요. 이미 안 먹혀요. 왜냐면 10년 이상이 되신 분이 옆에 또 있고 서울대 보낸 인원수가 훨씬 많으신 분이 옆에 또 있고 내신만 따로 잘하시는 분이 옆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요. 따로따로 따져보면. 그러면은 맡겨주시면 관리를 이 정도까지 해서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이 동네에 절대로 없는 저만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나만 갖고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만들면 돼요. 내가 만들면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100% 내가 누구 안 주면. 누가 내 거 해킹 안 하면. 이 두 가지 가지고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맨땅에 헤딩을 하면 단과에서 맨땅 헤딩하면 좋은 학생이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처음에 소수가 어영부영 저 학원도 못 가고 이 학원도 못 가고 뭐 이러거나 어머니 중에 한 번 우리 말로는 좀 호구가 잡혀갖고 여기서 갑자기 훅 해가지고 등록을 하십니다. 애들이 수준도 안 맞고 여태까지 신도도 안 맞고 성격도 더럽거나 다른 학원에서 반려가 돼서 왔던가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 옵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점수를 올리면 무조건 실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이 안 좋은 애가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올릴 때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오픈할 때.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관리 방법과 컨텐츠를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성적이 올라가면 실적이 됩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다시 레퓨테이션의 일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에 당해서 이겁니다.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위에 거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설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설명에 들어가서 처음에 떨립니다. 떨리는데 이거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어차피 강사라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만 몇 번 하면 다 괜찮아져요. 근데 괜찮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수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진짜 좋은 거고 여러분은 이 자리가 그냥 땡 잡은 자리다 라는 마인드를 정신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안 떨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당하거든요. 진짜 정보를 주러 왔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셔야지 가갖고 그냥 준비된 거 이렇게 PPT 읽고 기계처럼 읽고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 그러고 나가버리면 답이 안 생겨요. 설명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설명회는요 설명회 나와서 수업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 이거 기출문제 풀어보셨어요? 왜 풀어요 엄마가? 엄마가 왜 풀어? 엄마는 수능 기출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유형 분석 해보셨나요? 유형 분석 막 합니다. 유형 분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유형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나오는 유형을 내가 똑같이 준비해 준다는 내용이 필요한 거지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요번에 서술형이 11점짜리가 나왔어. 필요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다 맞으면 돼. 그럼 어떻게 맞출 수 있냐의 포인트를 맞춰야지 이게 이래갖고 요번에 문법에서 뭐가 나왔고 어렵게 나왔고요. 뭐 증명해서 이 과정인데 뭐 요 부분은 선생님 중요시 받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업무가 공부할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수업을 하시면 안 돼요. 설명의 최악은 나와서 수업하는 겁니다. 다음에 홍보자료는 온오프라인 광고자료 얘기하는 건데 온라인 광고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엄마들 맘카페 아니면은 재휴가 된 온라인 카페 이런 데도 좋고 아니면은 미친 척하고 저희다 아이디 만들어 쓰세요. 오르비 가갖고 쓰세요. 그냥 고3 애들이랑 재수생이랑 싸우면서 님 이거 들어봤으면 한번 쳐보세요. 목동에서 짱임 해봐요. 밑에 뭐 쌍욕이 막 달립니다. 두포잡 꺼져 막 들립니다. 그거 10번만 올려보세요. 검색어에 뜹니다. 일단 검색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 되고 맘카페나 이런 데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그 정보를 올릴 때 홍보를 하시면 안 돼요. 홍보를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건 상업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만약에 A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면 A 학교에 대한 분석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 진짜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디테일한 거 올리세요. 그냥 막 거기다 올리세요. 그러면 쪽지가 옵니다. 쪽지가 옵니다. 선생님 글 잘 봤습니다. 혹시 선생님 학원 알 수 있을까요? 쪽지가 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걸 해놓고 아직도 쪽지가 옵니다. 4년 전에 올린 거를. 예, 그걸 한 120명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 광고 자료는 상담실 비치 자료랑 마찬가지인데 광고 전단이 나가야 되면 이 자료죠. 그 상담실 비치 자료는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이걸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걸로 내 수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담실장이 이걸 펼쳤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걸 본 사람이 좀 어트랙티브하게 느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이게 딱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큰 학원이 좋습니다. 딴 사람 어떻게 했나 보세요. 딴 사람 같은 과목 특히 같은 학년. 딴 사람 했는 거 보고 내 자료를 여기다 놨을 때 튀는지 죽는지 보세요 한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미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학원에. 그분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하세요. 자기 옛날 자료가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웬만한 기본적으로는 딱 봐서 인간이라면 진짜 딱 봤을 때 이거 괜찮네? 이 자료가 이뻐 보이네? 좀 신경 쓴 티가 나네?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학원 내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셔야 돼요? 옆에 학원 가셔야 돼요. 옆에 학원의 브로셔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가면 스파이잖아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쪽 학원에 당당히 찾아가서 내 거 들고 교환합시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우위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상담실장님이나 뭐 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학생 어머님이나 알바를 쓰세요. 안 되면. 하루 알바 가갖고 학원 20개 돌아가지고 브로셔 3개씩 해서 총 해서 60개 모으면은 하나당 3,000원 줄게. 뭐하러 가서 설명. 어떻게든 모아오세요. 안심목 광고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봅니다. 같은 과목, 같은 해당 학년, 같은 타겟 마크를 쭉 나란히 놓고서 내게 디퍼런스가 있나 없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디자인.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요. 제발 본인이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 쉽게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재능 기부 마켓이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크몽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각종 디자인과 학생들이 알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장 해준데 뭐 10,000원, 좀 퀄리티 좋아 한 20,000원 이럽니다. 주고 맡기세요. 제발. 본인이 하지 마세요. 한글로. 한글 안 쓰는 분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PPT로 합니다. PPT로 웬만한 디자인이 다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인디자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디자인의 퀄리티를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PPT 있잖아요. 이거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뭐 보고 만들었냐면 유튜브 보고 만들었어요. 유튜브는 진짜 정보의 보고입니다. 유튜브에다 PPT라고 치면 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걸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포맷들이 막 있을 겁니다. 이거 다 그 친구가 한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근데 요만큼만 하면, 근데 요만큼만, 제가 유튜브만 보고 이거 한 페이지에 5분 걸리거든요. 컨텐츠, 이거 내용만 있으면. 그럼 누구든지 쉽게 따라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옆에 학원 설명의 자료를 제가 저희 실장님이 가져다 줬는데 나랑 똑같아 디자인이. 걔도 이거 봤어요. 그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꿔야 돼. 자, 벤치마킹 하라고 돼 있는데 그 잘된 강사들 벤치마킹 제일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인강 사이트예요. 인강 사이트에 각 선생님들 사이트 가셔가지고 자기 수업 설명 어떻게 해놨는지, 컨텐츠 설명 어떻게 해놨는지, 자기 홍보 설명 어떻게 해놨는지, 폰트까지 보세요. 폰트 모르겠으면 아까 알바 시킨한테 물어보세요. 이 폰트 뭐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왜 그 사람이 그 색깔을 쓰고 그 폰트를 쓰고 그게 다 있습니다. 거긴 다 돈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가 좀 하기 힘들면 그거 보고 비슷하게 만드세요. 어차피 나랑 만나는 애들 중에 그 인간 고래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밑에서 여기에 핵심 밸류는 홍보 설명이랑 홍보 자료의 핵심 가치는 현장으로 오는 겁니다. 진짜 물건을 사겠다고 소비자가 현장으로 오는 겁니다. 현장으로 와서 상담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설명회장에 오는 겁니다. 뭘 들고 오냐면 카드를 들고 옵니다.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회 성공 여부는 와서 등록 얼마나 했나. 상담실에서 홍보자료의 성공의 여부는 이거 설명 듣고 등록을 바로 했나 안 했나.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설명회 오실 때 카드 들고 오시는 분들은 이미 등록할 마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에 아까 맘카페나 뭐 온라인 얘기 말씀드렸죠? 내 평판에 대한 거를 좀 미리 올려놓는 작업들이 사전에 해놓으면 좀 좋습니다. 자, 설명이랑 홍보를 다 했으면 상품도 만들었고 다 했으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보는데 강사 전달력, 강의력, 그 다음 교재 컨텐츠, 학생 관리, 학부모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이 4가지를 다 신경 쓰는데 일반적으로 뭐 신경 쓰세요? 이렇게 신경 쓰세요, 보통. 아니면 이렇게 신경 쓰세요.
여기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신경 쓰시면 또 망하죠. 네 가지가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력이라는 게 진짜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강의력인 좋은 강사 그러면 발성 좋고 뭐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제가 생각나는 거 다 써놨습니다. 목소리 좋고 손동작 자연스럽고 복장이 공부하기 좋은 복장이고 뭔지 모르겠는데 외모가 공부하기 좋은 집중되는 외모고 판서 깔끔하고 특히 수학 선생님들 판서 중요하죠. 자, 수업 시나리오가 잘 짜져 있어서 뭔가 끝나면은 기승전결로 결에 가면은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되고 예문의 선택도 강의력의 능력이고 쉽고 반복되고 좋은데 도움되는 예문 비유 능력도 진짜 중요한 거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거 졸리면 유머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즉흥적인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거 물어봤을 때 바로 깔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강사의 전달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일 무서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맡고 있는 한가람고를 누군가 타겟으로 영어 강사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하는 승무원 준비했던 아주 예쁜 여자 선생님을 누가 한 명 데려다가 조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정말 아이들을 어트랙트 할 수 있는 옷을 입혀놓고 수업을 한 게 전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멘탈이 약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과외 선생님이 한 번 오셨다가 가셨어요. 왔다가 조금 되다가 가셨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대응을 못하겠어요. 남자들이 쑥 빠졌어요. 자, 하여튼 이 중에 어떤 게 본인의 장점인지 아니면 좀 보완해야 될 점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고 만족하면 그게 강의력 좋은 강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중에서 저도 잘 답을 못 찾겠어요. 저도 답을 찾는 과정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좀 객관적인 부분을 보면 충실한 교재 말씀드렸는데 교재를 본인이 쓰는 교재 중에 진짜 나는 단 하나도 내가 만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심하신데 왜냐면 수학은 시중교재가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학원들 스타일이 진도가 블랙라벨 막 해갖고 이렇게 섞어서 막 나가잖아요. 근데 고3에 가면요 아무도 그 교재 안 써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수학 강사는 다 고3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센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만들면 센이랑 비슷한 문제라도 만들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그죠? 아니 어디서 도용을 하던 자기 타이틀을 붙여놓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교재를 좀 만드셔야 되는데 한 문제라도 이런 겁니다. 제가 메인 교재를 지금 쓰는데 당장 다 못 만들죠? 못 만드니까 매 수업 시간에 한 2문제에서 많으면 한 10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에 추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은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쌓이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충실한 교재의 핵심은 뭐냐면 목표에 맞아야 돼요. 본인이 수업하는 교재의 내용에 애한테 쓸데없는 내용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들으면 좋긴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필요 없어요. 특히 내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학교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고 나오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걸러내셔야 돼요. 두 번째 분량 말씀드렸죠. 분량은 입시 정책과 아이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분량을 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분량은 애가 엄마 앞에서 책 한 번 펼칠 정도의 분량. 그런과 동시에 애가 충분히 소화하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분량. 이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난이도도 중요한데 그냥 무작정 어려운 거 주면 애들 어떻게 풀어요? 다 찍어오지. 왜 찍었냐고 뭐라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못 푼다 그러지. 그럼 실패한 겁니다. 애 성적을 못 올렸으니까. 어떤 난이도가 맞는지도 좀 고려해 보시고 내신 같은 기출 유형에 맞는 문제 유형 말씀드렸죠? 이 기출 유형은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교재나 다른 기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타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 때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시중에 있는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에 와서 얘기합니다. 목동에 저만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컨텐츠입니다. 이걸 본인이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통제권이 학원으로 가냐, 강사한테 가냐, 여기까지 생깁니다. 학생관리에 대해서 보자. 학생관리가 뒤에 따로 있네요. 따로 빼서 그때 좀 얘기 말씀드리고 학부모 커뮤니케이션은 자 우리 어머님들이 점점 더 학생들을 못 믿게 되었습니다. 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 안 하니까 애가 가서 연기력만 좋으면 메소드 연기를 펼치면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엄마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못 믿으니까. 애들은 원래 튀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학부모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날 한 수업의 내용을 엄마한테 전달할 방법이 있냐 없냐.
대부분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요. 오늘 출석은 어땠고, 과제는 어떻게 해왔고, 이건 해왔고, 이건 안 해왔고, 채점해 보니까 평균이 몇 점, 반평균이 몇 점인데 얘가 몇 점이고, 오늘 테스트를 봤는데 얘는 이 부분에서 빵꾸가 났습니다. 라고 매번 수업 끝날 때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두 번째, 한 기간이 끝났을 때, 진짜 이건 양날의 칼인데 뭐가 있냐면, 요번에 9월 6일 날 모의고사 보잖아요. 예상 점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얘 최대 점수는 얼마, 최저 점수는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 점수가 그 안에만 걸리잖아요. 그럼 엄마는 선생님이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위로 벗어나면 괜찮아. 아래로 벗어나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거 뭐 자신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극단적인 케이스 한 번씩 쓰는데. 그 다음에 이걸 하다가, 그 다음에 가끔가다 뭐 엄마한테 다들 전화해라,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말하라 막 그러는데, 그건 제가 싫어갖고 저는 뭐 하냐면 간담회요. 한 학기에 한 번. 간담회. 간담회를 해서 오면은 준비 딱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뭐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학교 스타일이나 뭐 기출이나 뭐 이런 거 쭉 설명해주고요. 다 설명해줘. 요새 뭐 이런 트렌드고 선배들은 뭐가 있고 뭐 학교에 대한 내용을 좀 해주고, 입시 결과 얘기해주고, 대학 트렌드 뭐 얘기해주고, 뭐 자기 얘기할 거 아무거나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줘야 되냐면, 그 학생이 여태까지 했던 테스트 점수 쫙 하고, 출결 점수 쫙 하고, 평균 옆에다 해주고 해가지고 한 장에다가 얘가 얼마나 그동안 테스트 점수가 몇 점에 성실하게 다녔나, 애 특징은 어떤 유형에서 많이 틀리나,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뭔가, 뭐 어머니 여기다가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힘들긴 한데, 제일 좋은 건 여기 손편지 쓰는 겁니다. 조그맣게. 아이가 어머님 닮아서 참 예쁜 것 같아요. 성실한 것 같아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써서 이게 손글씨로 써서 주면 좀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 때는 반드시 이걸 들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이 학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동안 내가 돈을 헛돈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준비되면 앞에 거 뭐 설명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앞에 건 다 허례허식이고요. 그냥 맞추는 거고, 이 아이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 하나, 1인당 개인당 하나, 이것만 평소에 그날 수업 끝나면 테스트 쭉 정리하시고, 출결 정리하시고,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쭉 정리해놓으면 그것만 따로 뽑아서 엑셀 데이터 뽑아가지고 그래프로 만들고 표로 만들고, 평균이랑 애 위로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거 해주고, 이것만 잘하면 간담회 왔다가 다음에 태어나는 상황이 안 생깁니다. 태어나기 전에 한 번은 찾아와요. 자, 학부모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신 커리큘럼 짜는 방법인데, 아주 단순한 산수입니다. 산수.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자, 시험 범위가 뭐 A, B, C, D 뭐 단원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교재가 될 수도 있고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몇 주 전에는 안 나와 있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를 기출을 분석하셨으면 대략적인 예상이 될 겁니다. 예상을 하시면은 맨 마지막부터 상상을 합니다. 파이널은 이제 직전 얘기하는 건데, 직전 상태의 얘가 어떤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문법은 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 유형을 풀어야 되고, 교과서는 이 부분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가장 완성된 형태, 아이디어란 형태들을 상상을 하시고,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다 만듭니다.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갑니다. 4주차 되면은 이 ABCD 전체 공에 대한 대략적인 한 90% 이상의 뭐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각자 정하세요, 그냥. 시험 일주일 전에는 얘가 이 정도까지 돼 있으면 내가 정말 편할 것 같아. 그럼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수업을 하면 됩니다. 거꾸로, 역으로.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해야 될 수업의 양과 과제와 개념 설명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서 개념 설명 진도로 나갈 걸 넣을 건지, 그 다음에 교재에 예제 수업할 때 같이 풀어볼 문제, 숙제 분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테스트는 앞에 했던 수업을 테스트할 때 뭐뭐를 하는 게 낫는지, 양은 얼마나 돼야 되는지, 파이널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예상 문제가 돼야 됩니다. 내신 수업에서는. 예상 문제, 영어는 예상 문제 진짜 쉬워요. 나올 가능성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만들면 돼요. 그럼 무조건 나와. 영어 선생님들 아시죠? 딱 지문 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문제 다 만드실 수 있죠. 귀찮아서 그렇지. 그거 만드시면 돼요. 그럼 적중률 거의 80%가 넘는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이게 내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로 했는데 이 새끼가 안 해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획이 다 섰죠? 대략적으로 하시면 대략적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신 때 들어가면 그냥 닥쳐서 하는 거예요. 닥쳐서. 내 머릿속에 나 다음 주 수업할 때 이게 필요해. 일단 이것만 만들어 놓으세요. 이것만 만들어 놓고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딱 해서 그냥 책상에다 붙여놓고 맨날 그거 만들고 있으면 다 되면 쉬고 불안해하면서 쉬고 더 해야 되나? 이러고 안 되면 밤새서 만들고. 아이고 이게 자꾸 막 들어갔다 뺐다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됐잖아요.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 맡기세요. 디자인을 상담실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항상 역으로 가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아이들의 상태,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이건 여기까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걸 다 그려보고 거꾸로 그 전에 뭐 해야 되나? 그 전에 뭐 체크해야 되나? 쭉 거꾸로 올라가시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다 나옵니다. 다음에 몇 가지 교재 만드는 몇 가지 팁이라고 해나 제가 하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 페이지 밑에 써주시면 되는데 필요하신 부분만. 일단 단계가 한 5개 단계 정도 됩니다. 문제 만들 때, 교재 만들 때. 1단계에서는 뭐 하면, 아이고, 이걸 쓸까? 1단계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수집합니다. 이게 뭐, 문제집이 됐던 뭐가 됐던 다 될 수가 있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수집하세요. 이걸 다 한 다음에 2단계가 되면, 분류합니다. 단원본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유형별 분류가 됐고 분류합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까지 다 하십니다. 컨텐츠 작업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못했는데 3단계는 자, 타겟이 되는 마켓을 확정하셔갖고 맞는 문제만 선별합니다. 일단 문제 있는 거, 내 하드 있는 거 전부 다 모아놓은 다음에 문법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단원별로 분류를 다 해놓고 유형별로 분류를 좀 해놓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다음에 내가 가르칠 학교의 타겟 마켓을 확정한 맞는 문제인데 이 기준은 기출입니다. 선택지가 4개면 4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특정 학교가. 얘네들은 서술형이 이 유형만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 유형만 넣어야 되고 다른 유형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는 문제만 걸러내십시오. 그럼 4단계가 뭐가 되냐면 추가 문제. 이것만 하면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쓸모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학습 애들 줄 때 양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선택지 하나, 선택지 유형도 영어로 따지면은 빈칸 들어갈 때 문장이 들어가냐, 동사가 들어가냐, 명사가 들어가냐, 일치 얘기를 할 때 시제 갖고 장난치냐, 주어 갖고 장난치냐, 목적 갖고 장난치냐, 그 다음에 선택지가 1, 2, 3, 4, 5가 짧은 것부터 긴 거 순서로 돼 있냐, 아니면 섞여 있냐, 그 다음에 명조체냐, 신명조체냐,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되셨으면 그 다음 거. 커리큘럼도 됐고. 자, 학생관리에 들어가는데, 학생관리는 핵심 가치가 얘네들이 내가 설계해 놓은 수업을 제대로 다 소화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소화하지 못하는 애들을 잘 따라가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출결, 과제, 테스트, 신입 퇴원 관리할 때 이게 다 잘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되면은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와요. 컴플레인이 안 와요. 컴플레인은 대부분 이게 진짜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진짜 부부싸움하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쌓여서 되게 돌려서 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화 안 오면 훌륭한 강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좋아요. 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맞냐 안 맞냐 보시면 돼요. 출결 관리의 기준을 세우셨습니까? 출결 관리. 출석은 몇 분까지 지각을 인정해 줍니까? 그 다음에 결석했을 때 몇 분 이상 지각했을 때 보충을 해주거나 보충에 해당되는 무엇을 주십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과제 관리.
과제 채점 누가 합니까? 얘가 문제를 풀어왔으면 과제 채점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채점한 결과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합니까? 그 다음에 과제의 양은 어느 정도까지 분량을 정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이 과제는 왜 나가야 됩니까? 이게 애들 성적에 올라는데 도움이 됩니까? 다 똑같습니다. 교재랑. 교재 분량과 과제 분량 다 똑같습니다. 얘가 과연 해올 수 있는가? 안 해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 들어간 내용은 그죠? 테스트 관리. 테스트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걸 왜 봐야 되나? 단어 시험 왜 봐야 되나요? 단어 시험을 볼 때 스펠링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뜻을 써야 되나요? 증명 문제를 줬을 때 얘가 증명 과정을 다 써야 되나요? 답만 쓰면 되나요? 문제를 썼을 때 얘가 수식을 가운데 중간에 다 써야 되나요? 아니면 답만 체크하면 되나요? 객관식에서. 국어 문제에서 문제 풀 때도 얘가 왜 이걸 답을 했는지 위에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준을 맞춰서? 내신, 본인이 타겟 마켓. 그 학교에서 단어를 스펠링 쓰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와요? 아, 그럼 단어 스펠링 써야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뜻 쓰면 됩니다. 신입퇴원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신입생 관리는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수업에 맞추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돼요. 어머님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에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첫 타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등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개 학교만 수업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딱 들어왔는데 예전에 마음에 품었던 여자애가 저 앞에 있으면 나갑니다. 급식할 때 국 먹다가 옆에 쏟아서 그 승질 한번 냈던 애가 저 옆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는 게 제일 빨라요. 수업도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야 되니까 그 부분도 봐야 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적응 과정을 만들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퇴원 관리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얘가 왜 퇴원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얘가 왜. 솔직히 까놓고 저는 전화합니다. 대놓고. 그만두면은 전화하고 이 새끼 안 받으면 친했던 애 전화번호로 전화합니다. 야, 나가는 건 좋은데 이유나 솔직하게 알자. 물론 걔랑 저랑 사이가 좀 괜찮았던 경우에 이유는 알자. 안 그러면 내가 전수조사 들어간다. 네 주변 사람 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가서 나중에 성적 잘 올려가지고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전화 오신 경우는 제가 학원도 추천해줘요. 주변에 학원. 영어 학원 저랑 안 맞으시면 이런 스타일이면 저기랑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퇴원관리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들어올 여지를 만드셔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영어는 시간표 바뀌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 잘 듣다가 수학 시간표 바뀌었어요. 수학을 하다가 얘가 수학이 점수가 좋아져 올라가죠. 더 높은 건 갔어. 시간표가 바뀌었어. 근데 저랑 겹쳐. 영어를 바꿔야죠. 과감하게 표정 관리하면서 그럼 어머님 당연히 영어를 바꾸셔야죠. 라고 할 수 있게 멘탈을 좀 준비를 해두시고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나갈 때 우리 학원 욕하지 않게 계획을 좀 짜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 외 관리인데 관리 결과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이 과정을 내가 수업한 거를 어떻게든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도록 방법을 추구해 주세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애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니네 엄마한테 내가 점수를 왜 보내는지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머리가 굵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유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간담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간담회를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알려주면 서로 얼굴도 보고 그때 만나면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얘기해줘요. 뭐가 좀 서운했다던가. 그 다음에 성과, 애들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실적, 이런 올라간 케이스, 내려간 케이스 이걸 다 학원 외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데이터를 좀 귀찮아도 그때그때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다 써먹습니다. 자, 다음에 학원 내 커뮤니케이션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실과 강사는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주냐? 그러면 나한테 제대로 모아주냐? 그런데 둘 중에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애들이 안 모이면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강사가 잘못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강사랑 원장님은 시간이랑 공간이랑 급여에 플러스로 비전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클 만큼 큰 다음에 또 나가요, 옆으로. 자기 거 차리든지. 그 다음에 강사는 원장한테 매출을 줘야 되고, 이걸 항상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상담소한테 충분한 내용을 주나? 내가 원장님한테 충분한 기대 매출을 주나? 참고로 대형 학원 기준으로 한 개 강의실 20석짜리 강의실은 한 달에 월 매출이 1,200이 나와야 됩니다.
한 달에 20석 기준으로 1200이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있는 학원의 기준입니다. 20석짜리라고 20명을 꽉 채우진 않고요. 언제 결정하냐면 80% 정도 점유율을 보이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마감을 칠 건지 강의실을 틀 건지 옆으로 더 큰 강의실을 만들 건지.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적정하게 판단하고 확장 일로에 있는지 그 다음에 충분한 매출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이걸 잘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가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커가지고 훨씬 더 훌륭한 뭐 대형 강의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 만족도를 주는 강의가 될 수도 있고 학원 강사로서 더 좋은 강사가 되려면 이 양쪽에서 도와줘야지 뭔가 좀 더 쉬운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성장 단계별 전략인데요. 자, 성장 단계별 진입기, 발전기, 성숙기에서 화살표 써놨는데 숫자 2개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본인이 해당 시장에 아까 200명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인원수가 200명이 돼야지 고등 단가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때 진입할 때 4%의 점유율 이상이 되면은 이건 안착을 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마케팅 전문하는 경영학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마켓 4.0에 보면 나와 있어요. 4% 이상의 점유율을 얘기를 하면 일단 내가 자리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4%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뭔가 더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성숙기는 어디냐? 여기서 사이에 이제 발전이 되면서 성숙이라는 거면 이제 발전의 최대치까지 갔잖아요. 그럼 독점이라고 보는 건 점유율 16% 이상이 되면 독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가 아니에요. 본인 가르치는 학교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가르치는 학교 인원수, 한 학교 인원수나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몇 명 가르치는 거 전체 인원수랑 한번 따져보세요. 몇 %나. 네, 그렇게 되면은 16% 되냐 안 되냐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면은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표님이 이제 시카고 대학교 MBA 나오셨는데 그분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점유율 16%를 잡으면 네가 똥을 싸도 애들이 모여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앤디 워홀 아시죠? 앤디 워홀이 유명해져라 일단. 그러면 사람들은 똥을 싸도 너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조작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16%가 넘으면 진짜 무슨 짓을 해도 모입니다. 당분간 한 3년 동안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추이를 좀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애들 모여 만족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4% 이하면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신규 진입자에 의해서. 이 사이에 있으면 언제든지 파도를 탈 수 있고 이거 넘어가면 조금 안심하고 다른 쪽에 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과에서 시간이 4%를 잡는데 그냥 이거는 평균 통계가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얼마나 걸려서 4%였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누가 잘 됐다는 있고 망했다는 있는데 얼마나 기간을 얘기 안 해주고요. 제 기준으로 제가 본 거랑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데 저는 8개월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리 잡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제각각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 완전